안녕하세요. 투자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요, 모든 게 딱 두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위험 그리고 수익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미래에 제대로 굴릴 수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같이 쫙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문구 좀 섬뜩하지 않나요? 이게 수천 년도 더 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돈을 받아서 열심히 불린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받은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은 엄청나게 혼이 나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가만히 놔두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실패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모든 금융활동은 결국 이 두 가지 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위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잠재적인 수익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네 가지 공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보관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는 거죠. 누가 훔쳐가지만 않으면 잃을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단 돈 1원도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비유에서 혼났던 사람의 선택이었죠.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예금 같은 거예요. 원금을 잃을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아주 작지만 그래도 확실한 이자를 받잖아요. 보관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걸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는 도박입니다. 이건 위험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인 게임인 셈이죠. 한 방의 짜릿함을 위해 내 돈을 거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투자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잘 계산된 위험을 짊어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꽤 쏠쏠한 플러스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이 바로 이 투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감각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자가 됐습니다. 눈앞에 A 주식이랑 B 주식 두 가지가 딱 놓여 있어요. 자, 뭘 고르시겠어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딱 보면 A 주식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꽤 안정적이죠? 근데 B 주식은 어때요? 와, 이건 뭐 천국이랑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될 땐 40%까지 막 치솟는데 안 좋을 땐 마이너스 20%까지 그냥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각 상황별 수익률에 그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해보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두 주식 모두 정확히 10%로 똑같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똑같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두 주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투자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정답은 바로 위험의 크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위험이 눈에 확 보이죠? 금융에서 위험이라는 건요, 바로 변동성을 말해요. 수익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냐 이겁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A 주식에 비해서 B 주식의 위험이 압도적으로 크죠. 수익률의 출렁임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이랑 수익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배 원리라는 건데요. 합리적인 투자자가 따르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만약에 두 투자의 위험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수익을 더 많이 주는 쪽을 골라야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규칙은 뭘까요? 이번은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더 안전한 쪽, 그러니까 위험이 더 낮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예시에서 B가 아니라 A 주식을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투자 상품들을 방금 그 지배 원리라는 기준으로 싹 걸러내잖아요. 그러면 마치 산의 가장 높은 능선처럼 가장 좋은 투자들의 조합만 연결한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불러요. 똑똑한 투자자라면 바로 이 능선 위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강력한 위험 관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근데 이 말이 놀랍게도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이 간단한 문장 안에 엄청난 투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이 딱 보여주네요. 한 종목에 모든 걸 걸면 그 바구니가 깨졌을 때 그냥 다 잃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를 둘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개로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잘못돼도 내 전체 자산에 주는 충격은 훨씬 작아지죠.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은 그대로 두면서 위험만 쏙 줄여주는 분산 투자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 위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설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수적 투자자는 안전이 최고죠.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의 왼쪽 아래, 즉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은 구간에 머물려고 합니다. 반면에 공격적 투자자는 더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죠. 그래서 오른쪽 위, 고위험, 고수익 구간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투자의 세계를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지도랑 나침반을 손에 넣은 셈이에요. 지도는 바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리고 나침반은 지배의 원리랑 분산 투자죠.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좀 안정적인 항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큰 보물을 찾아서 좀 위험하더라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투자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